안녕하세요. 엑스그로 권정혁입니다. 빅뉴스 22번째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전달해드릴 뉴스가 한 개밖에 없어서요. 검로드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은 1조가치 유니콘에 실패한 검로드, 회의도, 데드라인도, 풀타임 직원도 없는 회사가 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빅뉴스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요 글의 제목은 회의도, 데드라인도, 풀타임 직원도 없는 회사라는 글인데요. 국내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된 게 2004년, 2005년 요때였어요. 공식적으로는. 물론 회사들은 그 전에도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만 저도 회사 생활 초기에는 토요일날 근무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주 4일제를 해야 된다. 근무 시간을 더 줄여서 30시간에서 40시간 사이를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52시간 근무제가 올해 이제 공식 도입이죠. 근무 시간이 이제 점점 단축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원격근무, 워크프롬홈, 리모트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면서 집에서 근무를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재택근무라고 하면 다들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많은 회사들이 이 재택근무도 꽤 생산성이 괜찮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나 트위터나 해외 업체들을 비롯해서 국내 업체들도 재택근무를 많이 활성화하겠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검로드는 아예 또 다른 업무 방식으로, 그러니까 회의도 데드라인도 아예 풀타임 직원도 없이 대표도 심지어 풀타임 직원이 아니라고 하는 독특한 회사의 구조를 띠고 있어서 요 검로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검로드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빅뉴스를 만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빅뉴스에 글이 올라오면 토픽 아이디가 붙는데요. 1번은 제가 빅뉴스를 시작합니다라는 글이었고 2번이 바로 검로드 글입니다. 1조 회사를 만들다 실패한 경험 이야기. 물론 이제 3번 글도 있어요. 3번 글은 저는 인터넷에서 양파를 팝니다 라는 글이에요. 요 글 두 개가 사실은 제가 빅뉴스를 만들고 이런 글들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빅뉴스가 시작된 시초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특히나 검로드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검로드 얘기를 먼저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검로드는 창작자들이 자신의 만든 작품, 웍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화가들은 그림을 팔고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아이콘이나 디자인 웍들을 팔고 인디 게임 제작자는 게임도 팔고 아니면 게임에 관련된 3D 모델도 팔 수 있고 요가 강사는 요가 하는 법을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팔 수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소프트웨어도 팔 수 있고 이북도 팔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팔 수 있는데 이런 창작자들이 만든 이 창작물을 팔 수 있는 쉬운 이커머스를 만들어보자 라고 시작한 게 검로드였어요. 2011년에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창작자들이 뭔가를 판다고 하면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2011년을 생각해 보시면 10년 전에는 이런 걸 팔 데가 없었어요. 특히나 디지털 상품의 경우는 더더욱 팔 데가 없었는데 창작자들이 온라인에서 쉽게 자신의 창작물들을 팔 수 있게 한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시작한 게 검로드였습니다. 그래서 검로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9to5, 한국은 9to6입니다만 일을 버리고 너의 창작물들을 만들어서 팔아라. 그거 파는 환경을 내가 가능하게 해주겠다가 검로드가 내거는 기치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2011년 이후로 약 8만 명의 창작자들이 여기서 자신의 창작물들을 팔고 있고 지금까지 팔린 금액이 3억 9천만 달러 정도 된대요. 4천억이 넘는 금액들이 요 검로드에서 왔다 갔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만 한 8천 명의 창작자들이 120개국으로부터 약 300만 달러 정도를 매출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들의 창작물들을 팔고 있어요. 제가 빅뉴스 통해서 소개해드린 많은 것들이 여기서 판매가 됐었는데 약간 예를 들어보면 iOS 14 버전이 나오면서 홈화면에서 아이콘을 바꿀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아이콘을 바꾸는 게 지원되는 건 아닌데 숏컷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아이콘으로 숏컷을 만들고 그 숏컷이 내가 원하는 앱을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서 한번 거쳐가는 거죠. 단축키로 숏컷을 만들어서 하면은 아이콘을 바꿀 수 있게 되잖아요. 그거를 TRAF, 트라프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iOS 14용 아이콘, 특히나 블랙 앤 화이트의 깔끔한 아이콘 셋을 120개를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유튜버 중에서 MKBHD, 마르케스 브라운리라고 하는 친구가 IT 기기를 리뷰하는 미국 유튜버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요렇게 해서 썼어요 라고 하자마자 판매가 급증하면서 약 1억 원을 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3억 원? 6일 만에 아이콘만 팔아가지고. 근데 어디서 팔았냐?
검로드를 통해서 판 거예요. 트라프라는 디자이너 홈페이지 가보시면 아이콘 모양이 있고 우측 상단에 구매 버튼이 있어요. 누르면 팝업으로 조그만 창이 하나 뜹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구매하는 기능이 생기는데 요 구매하는 창이 검로드에서 만든 거예요. 검로드가 아이프레임으로 구매하는 기능을 딱 틀어주고 여기서 결제하면 쭉 그냥 카드 결제 진행되고, 이건 아이콘 팩이니까 아이콘 다운로드 링크가 그 안에서 딱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구매하고 아이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PDF도 될 수 있고 이메일로 그 키를 보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아이콘은 그냥 압축 파일이니까 압축 파일을 살 수 있습니다. 요거를 자신의 홈페이지에다가 검로드 라이브러리만 딱 붙여서 아이콘만 파는 기능을 만들었는데 6일 만에 1.3억을 벌었다 라고 한 거였고요. 또 다른 친구는 유튜브에 보시면 인기 급상승 동영상, 뭐 트렌딩 비디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그거를 API로 유튜브에 트렌딩 비디오를 쭉 긁어다가 그걸 정제한 다음에 정제한 데이터를 팔았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아, 어떤 비디오가 인기를 끄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잖아요. 1년간의 데이터. 이 데이터는 유튜브가 제공하진 않아요. 근데 이걸 크롤링 해가지고 1년 동안 쭉 쌓은 다음에 팔면은 중요한 데이터가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자신의 블로그 밑에다가 데이터 구매 버튼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역시 검로드가 쭉 뜨면서 검로드 통해 가지고 가격을 내고 사면 됩니다. 17개국의 비디오 데이터셋을 약 $150에 팔아요. 특이하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팔고 있고, 그렇게 이제 팔고 나면 검로드는 기본적인 스토어 통계들은 쭉 보여주는 거죠. 몇 명이나 팔았고 그 사람들하고 연결되거나 다시 또 뭐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왔어 이런 것들 연결하게 해주는 그냥 기본적인 판매 도구 기능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뭐 아이콘도 팔기도 하고 일러스트도 팔고 이런 것들을 팝니다. 국내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검색해보면 좀 나오긴 하는데 되게 특이한 거 하나가 뭐였냐면 아이패드용 굿노트라고 하는 노트 테이킹 앱이 있잖아요. 그거용 속지를 만들어서 디자인만 파시는 분이 한국 분이 계시더라고요. 굿노트용 다이어트 챌린지 다이어리라고 하는 속지를 만들어서 파시는데 요게 2,900원이라고 써 있어요. 요거 하면은 굿노트용 속지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팔아요. 뭐 어플리케이션도 팔 수 있고 개인 창작품도 되고 그림도 될 수 있고 동영상도 있어요. 우쿨렐레 치는 법 아니면 우쿨렐레 타브 악보 이런 것도 팔기도 하고 요리 레시피도 팝니다. 케이크 만드는 레시피라거나 비건 레시피라던가 다양한 레시피들도 정리한 다음에 이북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죠. 이북은 정말 많이 팔아요. 내가 다른데 이북 플랫폼 사실은 아마존 킨들에다 올리면 좋긴 하겠지만 그 수수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이 검로드에 올리는 게 싸니까 이북으로 PDF로 만들어가지고 어디서 팔 수 있어 라고 하면 여기서 팔게 해주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것들 그냥 내가 창작자고 특히나 가장 좋은 건 디지털 창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지컬 굿즈들은 배송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개인 창작자가 팔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디지털 창작물의 경우는 온라인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그거를 쉽게 팔 수 있는 아주 소규모 상점, 내 블로그에다 내 웹사이트에 간단히 붙일 수 있는 소규모 상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2011년에 검로드를 만든 사람이 그 사일리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핀터레스트의 초창기 직원이었어요. 핀터레스트의 창업자들이 어린 친구인데 이 친구 찾아가지고 영입할 정도로 똑똑한 그냥 개발자였단 말이죠. 이 친구가 핀터레스트의 세컨드 인플로이, 그러니까 창업자들 말고 두 번째로 뽑은 직원이었던 거죠. 근데 10억 달러, 1조 원 회사, 유니콘이라고 하죠.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그래서 내일부터 만들기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글을 2011년 4월에 트위터에 딱 남기고 주말에 후다닥 만들어가지고 해커뉴스에다가 공유를 한 거예요. 근데 첫날 52,000명이 방문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핀터레스트 스탁 옵션을 버리고 퇴사한 다음에 엔젤 투자자랑 VC한테서 한 100만 불 펀딩을 받고요. 2012년 5월에 KPCB, 메리 미커가 있었던 KPCB가 리딩해가지고 700만 불 추가 펀딩을 받아요. 잘 되는 거죠. 80억 투자를 받았으니까. 근데 그때 사일이 19살이었어요. 19살로 창업해가지고 3명으로 직원이 굴러가는데 통장에 갑자기 800만 달러가 생긴 거죠. 어렸는데. 근데 팀을 늘리고 계속 이제 숫자들은 올라가는데 그 숫자가 올라가다가 한계가 오기 시작해요. 펀딩을 받은 회사가 가져야 할 성장 속도가 있는데 그 시리즈 B를 받기 위한 성장 속도가 나오지 못하고 성장은 하지만 속도가 맞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월간 20% 이하로 성장을 하니까 이 실리콘밸리 기준에서는 빨간불인 거죠. 2015년에 가니까 통장 잔고가 앞으로 이제 번레이트를 따져보니 18개월 이하로 떨어지니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때 20명한테 앞으로는 이제 시리즈 B를 가야 하니까 숫자를 만들기에 좀 더 열심히 달려보자. 그래서 진짜 다학도로 노력을 했는데 9개월 동안 한 명도 퇴사 안 하고 다들 뭐 열심히 노력했는데 숫자를 맞추지 못한 거죠. 그때 이제 이 친구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 비즈니스를 줄일까? 숫자를 줄이든지 아니면 직원을 줄이든지 할까? 아니면 서비스를 닫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숫자를 맞추지 못한 게 다행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숫자를 또 맞춰서 시리즈 B 펀딩을 받았으면 더 큰 펀딩을 받았을 거고, 지금까지 한 100억을 받았는데 더 큰 500억짜리 1000억짜리 시리즈 B를 받았으면 더 큰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었다. 이 상황에서 검로드의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더 크진 못할 것 같다. 셧다운 해버리고 남은 돈을 투자자한테 돌려주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게 하나, 아니면 회사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게 하나, 아니면 에크하이어, 내 좋은 사람들은 많으니까 우리 멤버들 데려가라 라고 하는 회사를 내놓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최종 결정은 20명 직원이었던 회사를 5명으로 줄이고 작은 사무실로 옮긴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2015년, 2016년 하면서 점점 매출이 늘고 운영 비용이 확 줄어서 사무실도 작고, 나중에는 사무실도 실리콘밸리에서 유타주로 옮기거든요. 싼 데로. 운영 비용이 확 줄으니까 흑자가 나는데 검로드가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라는 얘기를 해요.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는 위키피디아에도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관련된 글을 쓴 거 있어요.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는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돈을 벌어다 주는 비즈니스를 얘기해요.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건 아니는데 충분히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돈을 벌어다 주는 비즈니스를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이게 뭐 그냥 라면만 먹고 사는 그런 얘기 아니고 해외여행도 편하게 다니고 1년에 한두 번 다니고 뭐 계절마다 계절 스포츠 즐기고 이런 수준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돈을 벌어다 주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벌어다 주면 내 사는 데는 문제 없어 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인데 검로드가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펀딩을 받고 빨리 성장한 스타트업은 아니고 직원은 다 떠나고 이제 혼자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KPCB가 투자자가 자신들의 검로드 주식을 1달러에 도로 팔고, 그래서 이 친구가 다 주식을 걷어들여가지고 자기 혼자 비즈니스가 됐는데 점점 크기 시작해요. 이 친구 한 말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성공도 실패도 아닌 세 번째를 찾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내 성공의 척도는 빌리언 달러 컴퍼니, 유니콘이라고 하는 1조짜리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그건 나쁜 목표였고 다른 성공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다른 많은 것에 성공했어요. 창작자들이 이걸로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고객을 위한 최고의 프로덕트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는데 제가 이 글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1조 회사를 만들 때 실패한 경험 이야기를 제가 긱뉴스에 2번 글로 올렸었는데 이 검로드가 요번에 이제 새로 글을 올린 거예요. 우리는 회의도 데드라인도 풀타임 직원도 없는 회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검로드는 지금은 이제 25명이 돼요. 아까는 20명이었다가 5명으로 줄었다가 혼자 남았다가 쭉 다시 이러는데 지금은 25명인데 대표인 사이를 포함해서 누구도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연 단위로 85% 성장을 하고 연 매출 120억, 창작자들은 작년에 1,900억을 벌었다. 이게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일도 딱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너무 좋으니까 당신들도 따라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들은 우연히 이렇게 된 거죠. 아까 사일이 얘기했듯이 2011년에 1조 회사를 만들겠어 라고 시작해가지고 막 달리다가 실패하고 줄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깨달은 게 많은 거예요. 아, 이렇게 목표를만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달리는 건 맞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이 글을 적으면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정리한 게 요 글입니다. 검로드가 이렇게 일하는 방식의 가장 기저에는 freedom at all cost, 무엇보다도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2015년에 정리하고 했는데 계속 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 사무실을 못 두니까 인도의 회사를 하나 고용해가지고 계약직한테 버그를 잡고 사이트 유지 보수하는 걸 다 넘기고 자기 자신 혼자 있잖아요. 혼자는 기능 설계하고 서포트 티켓 답변하고 새로운 거 기능을 만드는 거에만 집중하고 유지 보수는 외주 직원한테 넘긴 거죠. 3명 정도 고용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회사를 이제 유타주로 옮겨서 스타트업들한테는 실리콘밸리 아니면 다 외지잖아요. 낯설은 곳에 가서 일을 하는 거죠. 유타주에 가서. 검로드는 이제는 1조 회사가 되지 못하지만 중요한 시간을 얻었고 이 친구는 취미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림을 그려서
검로드에서 자기 그림을 팔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팅과 데드라인 없는 문화를 도입합니다. 회사가 쭉 크다가 꺾였으니까 거기서 번아웃 되잖아요. 번아웃 돼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니까 미팅도 없고 데드라인도 없이 좀 느긋하게 일하자라는 그런 문화를 도입한 거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장하겠다 대신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유가 중요해 라는 게 자신의 마음속에 담은 얘기일 테고, 수익을 유지하면서도 취미를 위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품이 계속 개선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 검로드라는 방식을 다른 사람들은 따라할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한 게, 왜냐면 이거를 선택한 시점에 이미 검로드는 수익이 나는 회사였어요. 다만 스타트업이 가져야 할 그 성장 곡선을 맞추지 못했다 뿐이지 수익이 나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다는 거는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못 버는데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만든 회사가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서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가 돼서 내 라이프스타일 맞춰줄 수 있는 비즈니스 수준에 올라갔잖아요. 검로드는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이 사이트를 계속 개선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검로드는 어떻게 일하냐. 우리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일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오픈소스는 돈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여기는 우리는 돈을 받고 일한다. 그래서 회의가 없는 대신 깃허브나 노션 그리고 슬랙으로 얘기를 하는데, 즉시 답변이 아닌 24시간 내에 답변을 받길 기다. 어싱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요즘 되게 중요한데, 예전에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은 보내놓고 답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비동기화였는데,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슬랙으로 던지고 바로 답변을 받길 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싱크하게 일하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하는 스탠드업이나 동기화 싱크 작업이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데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하는 거죠. 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했어. 모든 사람들이 글을 잘 써야 하고 많이 써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데드라인도 없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없어서 점진적으로 인크리멘탈하게 쉬핑하고, 현재 개발 중인 게 프로덕션보다 좋아지면 그때 배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물론 아예 데드라인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올해 세법이 바뀌어서 그거 대응해야 돼요 라고 하면 그건 올해 안에는 처리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특정 기한을 가지는 게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회사 내에 조직돼서 누구한테 뭘 해야 한다, 언제까지 해야 한다, 얼마나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잘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기별 목표, 회사들이 많이 하는 OKR 이런 것들 사용하는 대신에 딱 하나의 지표, 북극성 지표, 노스스타 매트릭이라고 하는데, 멀리 보이는 한 점, 저 점을 향해 가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가 뭐냐면 창작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 딱 요거 하나만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고객은 창작자고, 창작자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우리의 목표 달성. 자, 그러면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은 창작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나요? 합니다. 그럼 가는 거고, 그거는 도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좀 뒤로 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고 측정이 가능하니까 회사의 모든 사람이 버그를 고치지 않으면 창작자가 돈을 못 벌어요 라고 하면 고쳐야 되는 거죠. 기능이나 버그 수정의 가치 계산이 편해지는 거예요. 저 지표 하나만 보면 되니까. 창작자의 수익이 극대화되나요? 이걸 하면 창작자가 더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고 매출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우선순위를 마구 정하는 건 아니고 재밌는 일이나 직관에 의존할 수는 있다고 얘기를 해요. 로드맵을 적어놓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가기는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미난 건 거대한 제품 1년에 하나의 텐트폴 런칭을 한다 그래요. 딱 하나, 큰 거 하나 런칭합시다 라고 정해놓고 올해 이거 갑시다 라고 하는데, 2020년에 그 런칭한 게 멤버십 서비스였어요. 멤버십 서비스는 뭐냐면 작년하고 요즘에 그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인 구독 모델. 내가 디지털 상품을 만들더라도 아이콘을 한 달에 몇 개씩 만들어내는 건데 구독하실래요? 그러면 매달 얼마씩 내고 새로운 아이콘을 받거나 레시피를 일주일에 몇 개씩 제공하거나 이런 서비스도 가능하잖아요. 그 멤버십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 멤버십 기능이 어찌 보면 굉장히 큰 기능이거든요. 이런 이커머스에서 정기구독 기능이라는 게 큰 건데, 이걸 하는데 한 번의 회의나 화상회의 이런 거 없이 출시를 진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링크에 보면 다음에 뭘 할지, 우선순위 결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하는 것들을 노션에다가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니멈 바이어블 컬처, 최소 실행 가능 문화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거에 이 친구들이 풀타임 직원이 없다 그랬잖아요. 시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이게 시간제 노동자 같이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거죠. 요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이 일주일에 20시간, 30시간 그 정도만 계약해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검로드 직원들도 그렇고 대표도 그렇고 사실은 그림을 그린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직장이긴 하지만 나는 또 딴 걸 먼저 할 거야 라고 하니까 20시간만 이거 하고 나머지는 딴 거 할 거야 가 되는
회사라는 거죠. 여기 제품 담당 헤드가 다니엘 바살로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미 검로드에서 1년에 한 3억씩 벌고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돈을 벌다가 메일을 보낸 거죠. 대표한테. 나 검로드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보니까 나 원래 제품이랑 전략 쪽 잘하는데 내가 니네 PM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루에 2시간만 일할 수 있어. 매일매일 하루에 2시간만 일할 수 있는데 니네는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 사일이 보기엔 딱 맞는 거죠. 합시다 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지금 제품 담당 총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이 친구가 아마존에서 연봉이 40만 불, 연봉이 4억 5천이었던 친구란 말이에요. 지금 검로드에서 1년에 12만 불, 1억 5천만 주고 사람을 쓰고 있거든요. 물론 하루에 2시간만. 일주일에 딱 10시간만 일하는데 요걸 하는 거니까 이게 맞는가 싶은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딱 그 사람의 재능을 쓸 수 있을 만큼만 딱 쓰는 게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급여를 표준화해가지고 위치에 상관없이 그 롤에 따라서 요 급여가 결정이 되고 그거는 인터뷰할 때 서로 협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회사 내에 어차피 시급 계약직이니까 모든 사람의 평균 근무 시간과 받는 급여를 정리한 문서가 있어서 연봉 공개랑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시급으로 일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큼의 커미먼트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명확하게 되나 봐요. 저는 요건 약간 의문점이 있긴 한데 잔업 방지 비율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20시간 넘어가면 그 자기가 계약했던 급여의 50%만 더 준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일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되게 웃긴데 정말 중요한 거 한다고 하면 돈 조금 더 받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정도는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단점이 있죠. 이러면은 자기가 일하는 시간을 계속 추적해야 되니까 더 핸드 20시간 청구하기도 하고 누구는 세세하게 기록해야 청구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제품 담당 총괄, 커뮤니티 담당 총괄, 마케팅 총괄도 다 하루에 2시간만 일한대요. 되게 특이하죠. 근데 이 사람들도 다 검로드에서 창작자로서 자신의 창작물들을 무언가를 팔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창작자들도 자신들이 뭔가를 만들어 돈을 버는데 검로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여기에 질문이에요. 우리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창작자 경제에서 일하려면 검로드에 있는 직원들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검로드를 일하는 게 나의 창작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이 단어가 되게 좋았어요. Future of work is not working. 일의 미래는 일하지 않는 것. 성장보다 자유, 속도보다 지속 가능성, 1보다 3.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유롭게 지속 가능하게 내 삶을 챙기면서 일하는 것. 이게 검로드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보하다고 얘기하지만 창작자를 위한 창작자의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게 검로드의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재미난 회사 문화죠. 저도 이제 킹뉴스 하고 팟캐스트도 하고 합니다만 제가 지금 킹뉴스를 만들고 하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요 검로드가 추구하는 방향과 비슷합니다. 너무 힘들지 않은 하지만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팟캐스트도 하고 킹뉴스에다가 뉴스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재미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검로드는 아마도 킹뉴스를 운영하면서 계속 여기에 나오는 글들은 종종 소개드릴 것 같아요. 재미난 회사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창작물을 한번 팔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킹뉴스 팟캐스트는 검로드 특집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